DKNet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근 DFW 한인사회에서 차액 거래, Contract for Difference, CFD라고 합니다. 이 CFD를 빙자한 온라인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해도 $100만 육박하며 동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태의 주요 피해자는 온라인 가상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인 시니어층으로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누가 한인들에게 그런 큰 피해를 입힌 겁니까? 제보자들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강세영, 팀 강 씨를 지목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강 씨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밀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신뢰를 얻은 뒤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제보자는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기분이라며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보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그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강 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투자 사이트와 앱을 소개했다며 이는 투자 손실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제보자들이 이 CFD 투자에 속았다고 하는데 먼저 CFD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차액 결제 거래를 뜻합니다. 실제로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얻는 파생 금융 상품인데 예. 투자자는 특정 자산, 즉 금, 주식, 석유, 비트코인 등의 가격 상승 혹은 하락을 예측해서 실제 자산을 매수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종료 가격 간의 차액을 계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 또는 손실은 그 차액, 가격 변화폭 곱하기 거래 수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 CFD 투자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고위험이 동반되는 투자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반 개인은 이 직접 CFD 거래를 할 수는 없고 일부 기관 투자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도 강합니다. 예. 그래서 CFD 투자 시 브로커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며 브로커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이 제보자들이 이 CFD 사기 투자의 피해자가 된 겁니까? 제보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강 씨는 프릭토라는 해외 투자 플랫폼, 즉 온라인 사이트와 앱을 통해 CFD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제보자들은 강 씨의 안내에 따라 앱을 설치했고 계좌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금 투자 상품에 투자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최소 $5만에서 $10만 초기 투자금은 송금 등의 형식으로 모두 강세영 씨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강 씨는 자신도 프릭토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프릭토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실존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고 실제 CFD 투자 앱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프릭토 사이트가 가짜였단 말인가요? 이 투자자들은 이게 진짜라고 믿고 강 씨를 통해서 돈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얘네가 보니까 저희 찾아보니까요 같은 사이트에 단어 하나만 바꿔서 6개, 7개씩 사이트를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프리토라는 데로 이제 들어갔지만 뭐 거기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사이트에 이름만 바꿔서 그게 한 7, 8개가 카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소그룹이죠. 거기서 제일 윗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커미션을 5%씩 줄 테니까 그 사람 말이에요. 강세영 씨 말로는 자기한테 5%씩 커미션을 줄 테니 여기 소그룹 한 7명에서 8명 정도만 맡아달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관이 된 건데 그게 인터넷 잘 못하고 나이 먹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60 넘고 이런 사람들 사기치기 좋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뒷조사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 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시니어들 주로. 내가 지금 손이 떨려.
때문에 내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사이트가 교묘해. 교묘하고 이게 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 시니어들은 진짜 당할 수밖에 없어. 네, 제보자들은 사이트가 너무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당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단어 몇 개만 바꾼 비슷한 주소의 가짜 투자 플랫폼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한편 강세영 씨는 자신은 달라스 지역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이고 투자 손실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전문 애널리스트들 팀은 뉴욕, 워싱턴 등 여러 지역에 있으며 리스크는 0%에 가깝다는 말을 반복하며 투자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초기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군요. 이후에 투자금이 더 불어나게 됐고요. 네, 강 씨는 일부 투자자에게 초기 수익금 일부를 실제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더 큰 금액을 입금한 이후부턴 출금이 차단되는 등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카운트 개설을 할 때 요구하는 금액이 다 틀리세요? 내가 이 사이트 10만 불부터 하셨고 여기 5만 불. 5만 불, 5만 불, 5만 불, 10만 불. 아, 이것도 이제 소위 말해 사람 봐가면서 네. 그러니까 걔가 소그룹으로 해요. 트레이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을 모아놓고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명 불러다 하고 2명 불러다 하고 이렇게 속을 안 나게 이렇게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게스트 뭐냐면 이거를 형님을 자주 플레이를 시켜주고 싶은데 조그만 그룹을 얘네들이 자꾸 제외를 시킨다. 돈이 많은 그룹을 자꾸 원한다.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해서 자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더 넣어라. 이 수법이에요. 그렇죠. 30만 불이 안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떨어지면 쫙 떨어지면 이게 없으면 날아가요 돈이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있어야 돼. 이거예요 맨날. 그래서 더 투자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또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버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해갖고 4개월 동안 10만 불 투자했는데 90만 불이 됐다는 거예요. 네, 강세영 씨는 가짜 투자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챙긴 돈이 약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한 돈으로 짧은 시간에 몇 배의 수익금을 받게 되니까 이후에 더 큰 투자금을 건네게 됐고요. 그런데 이후로는 웹이나 앱상으로만 수익이 느는 게 보이고 출금이 안 돼 현금화가 안 되는 거네요. 숫자놀이였다는 거네요. 네, 한 제보자는 초기에는 자신이 모르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투자의 신세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제보자들 강 씨가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증언도 했죠. 네, 강 씨는 자신이 프릭토 플랫폼을 통해 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하면서 그 돈이 아내에게 줄 이혼 위자료로 필요하다는 등 불우한 가정사를 자주 언급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제 애가 좀 깨째지하고 좀 뭐 가정사도 안 좋고 표정이 맨날 어두워.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가정에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뭐 구구절절이 뭐 마누라랑 이혼도 해야 되고 뭐 강세영 씨가요? 네네 재산도 뺏기고 뭐 어쩌좀 그래. 그래서 내가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사주고 맨날 그랬거든. 아니 형님한테 이렇게 네. 뒤통수를 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가 맨날 나한테 보여주는 게 홈리스 발렌티어 하는 거 뭐 그런 걸 맨날 보여줘.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또 교회 믿음 생활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도 얘가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얘가 참 괜찮은 애구나.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제보자들의 증언을 비춰볼 때 강 씨는 단순히 투자 사기를 벌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연민과 신뢰를 교묘히 악용한 정서적 조작까지 동반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궁금한 것이 지금도 그 프릭토라는 사이트와 앱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프릭토라는 사이트와 앱은 운영이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문제는 인터넷 주소나 앱 이름만 살짝 바꾼 아주 유사한 사기 플랫폼들이 여전히 다수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자, 이 강 씨 측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네, 저희 기자가 강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의 휴대전화는 이미 없는 번호로 처리돼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했습니다. 네. 다만 지난주 목요일 강 씨의 부인과 전화 연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는 이미 이혼했다라며 강 씨에 대해선 달라스를 떠났다라고 말을 했고 정확한 시점이나 목적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제보자들은 강 씨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으며 현재도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 권유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한인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더 이상 동포 사회 내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텍사스 한인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2024년에 보고된 사기 피해액이 125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25%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연방검찰은 이 사기범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피그 버처링, 돼지 도살이라고 불리는 투자 사기 유형을 강조하면서 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 수법은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가해자들이 통제 가능한 허위 암호화폐 지갑 또는 웹사이트에 자산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네. 대부분 초기에 돈을 불려주고 이 점차 투자 규모를 높이게 한 후에 가로채기 때문에 마치 돼지를 살찌우게 한 뒤 도살해 많은 고기를 얻는 모양의 비유에 흔히 돼지 도살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도 이 피그 부처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입니다. 네. 금융 전문가들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CFD와 가상자산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인 사기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의 소개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위험이 없다, 전문가가 대신 운영한다 이런 식의 말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어떤 지인의 추천이라도 투자 플랫폼의 금융당국 등록 여부 그리고 계약 조건, 자금 흐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 또한 익숙하지 않거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품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CFD는 단순한 고위험 상품일 뿐 아니라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 전 플랫폼의 신뢰성과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사실에 기반해 공익을 위해 보도된 것으로 텍사스 시티즌십 파티시페이션 액트 TCPA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